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10회차 지난 10월 16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5장 고객만족 평가 조사 챕터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자, 레이나르츠와 쿠머. 자, 레이나르츠와 쿠머만 보더라도 이 충성도 전략이라는 게 저희가 그 휴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처럼 사분면을 십자 형태로 나눠서 기본적으로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있는 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해주고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거 하나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서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이 관점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뭘까요? 이건 동일 유형만 출제가 됐고요. 20년 12월, 그다음에 18년 5월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제한되어 있고 낮은 잠재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굳이 이해를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키워드는 적합도가 제한되어 있고 낮은 잠재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오긴 옵니다만 우리 매장에 실제로 와서 우리한테 쓰는 비용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첫 번째 거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거에 지갑 점유율이 낮으면 상향 교체 구매를 유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가 나오죠. 지갑 점유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갑 점유율이라는 건 저 고객의 지갑에 10,000원이 있을 때 과연 우리 매장이 저 10,000원 중에 얼마를 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매장에 오면 저 10,000원 중에 얼마를 쓰고 갑니까?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갑 점유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딱 아는 명칭은 베나클스가 됩니다. 네, 우리 매장에 장기적으로 오는 고객입니다만 매번 조그만 돈, 쉽게 적은 돈만 사용하게 되는 고객들을 칭하는 명칭이죠. 이해가시죠?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태도적인 충성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매장에 애호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버터플라이는 오늘 처음 온 사람이거든요. 오늘 처음 왔는데 엄청난 돈을 써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거래적인 만족을 발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관점. 버터플라이 한 마리 나비가 날라온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스트레인저스 낯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왜? 우리 매장에 오늘 처음 왔는데 적은 돈 써요. 네, 적은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뭐 거래적인 만족이 아니라 매 거래마다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야겠어요. 이거 뭘 깎아주나요? 그냥 정가 다 받아야죠. 이게 낯선 사람. 이 허밍버드는 매번 보기로 나오는데 저희가 기본서에서 보지는 못해요. 네, 구분 관점을 가지고 트루 프렌드 같은 경우는요 매번 오는데 매번 올 때마다 고가의 돈을 써요. 이 사람들은 지속적인이란 단어가 나오겠죠. 왜? 딴 기업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변화든 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 번만 들으시면 향후의 문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자, 6장 문제네요, 이제.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자,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중에 기업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기업 요인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이 기업 요인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촉진, 가격, 유통, 서비스 직원의 용모, 말씨, 태도, 설명력, 유형적 단서, 기업의 이미지, 대기 시간, 다른 고객, 서비스 직원의 역량,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 요인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보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업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 오답으로 사용된 다른 걸 기억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동일 유형은 21년도 10월 달에, 유사 유형은 20년도 12월, 21년도 8월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유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함되어 촉진 전략, 촉진 전략 같은 경우도 해당되죠. 왜? 아까 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회적 상황, 사회적 상황은 아시겠습니다만 흔히 저희가 사회적 상황, 그럼 외적 요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외적 요인, 외적 요인에는 경쟁적 대안, 사회적 상황, 구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의 이미지, 서비스 직원의 역량 다 기업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요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하부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건 비효율적이고요. 오히려 오답으로 사용될 다른 요인을 뭐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상황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별하는 관점, 그 대비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6장 문제고요. 이 IBM CX 포럼에서 발표된 소비자 태도 변화 추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이건 매번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IBM CX 포럼에서 얘기한 소비자 태도 변화 추세 이제 이게 한 뭐 7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구별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매번 반복된 것들이 나와요. 특히나 이 명칭의 워딩을 바꾸거든요. 약간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얘는 세부 요소에서 개별 문제가 나오면 어쩌죠? 이런 것보다는요. 명칭의 워딩을 바꿔요. 그 부분만 정확히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시장의 구조 조정입니다. 맞아요. 소비자의 가치 변화입니다. 맞고요.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맞아요. 4번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됩니다. 맞습니다. 5번 정보에 대한 승인과 거부감이 감소됩니다. 네, 이거 말고요.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시작돼서 인간의 삶의 패턴을 바꿨다고 할 정도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부감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부감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요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엄청나게 기네요. 교재 기출 문제고요.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이고 이 문제의 유형은요. 21년 1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첫 번째 3줄 정도의 딱 답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후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무슨 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여기에다가 담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요. 이걸 드러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잠깐 보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드러냅니다라는 거를 부르는 용어를 아는 용어가 있으세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성정체성을 드러냅니다라는 거 갖고 coming ou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이 뭔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내 신념이나 가치관을 드러내요라고 하는 용어는요 이걸 meaning out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네, meaning out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유형은요 아마 이 보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물론 뭐 또 다른 의미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걸로 출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이 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선생님, 이걸 가지고는 안 바뀔 거예요.
네, 왜 그럼 저게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meaning out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라곰, 킴포크, 데스크테리어, 워라벨 이 중에 이제 킴포크가 출제가 됐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기며 여유롭게 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킴포크는 뭐 친인척, 지인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킴포크라는 거 이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대비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지만 이제부터는 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또 이렇게 기네요. 7장 문제고요. 이번에는 마케팅 용어인데 저희 기본소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이건 동일 유형이 22년 3월 달에 출제가 됐고 얘는 유사 유형도 나왔어요. 29년 19년 9월 달에 이렇게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뭐뭐라는 인지심리학적 개념이 있는데 자, 그 옆에 줄을 보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뭐뭐를 간결히 설명할 수 있는 흔한 말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라거나 각자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이거를 쉬이 보이게 됩니다. 제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이것에 휩싸이면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유리한 정보만 그렇게 믿고 싶은 것만 편향된 논리와 방법을 동원하여 원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린 이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요. 자신한테 유리하게 제공되는 정보만 신뢰를 해요. 이런 건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확증 편향. 이해가시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좋지 않은 일정 부분의 뭐 신념을 갖겠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강해지면 이게 강화되면 이건 좀 위험하죠. 실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편향된 논리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가지고 이 반대되는 정보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을 해버린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드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을 해버리죠. 어떤 조사가 나오면 뭐 그건 잘못된 조사입니다. 그건 입증할 수 없는 조사입니다. 왜? 내가 믿는 정보만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확증 편향. 다음 문제입니다. 7장 문제. 다음 중 로렌토와 케퍼러가 제시한 관여도 측정에 필요한 5가지 원칙. 자, 이 로렌토와 케퍼러가 제시한 관여도 측정의 5가지 요소에 대한 거는요. 아마 기본서에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4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5가지예요. 그래서 동일 유형은 19년도 11월 달에 유사 유형은 뭐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7번이나 출제가 될 정도로 19년 5월부터 이렇게 내내 출제가 되어 왔고요. 기본적으로. 자, 1번 개인적 관심. 이게 아마 기본서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기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지만 이 개인적 관심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많은 기본서에서. 2번 상징적 가치 해당하고요. 3번 쾌락적 가치 맞아요. 4번 구매가 잘못될 가능성 맞습니다. 5번 긍정적 결과의 중요성 아니죠. 이거 긍정적 결과의 중요성이 아니고요.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이에요. 네, 이건 워딩을 바꿨던 문제 유형입니다. 아예 이거는 지금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5번 보기를 바꿔가지고요.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정말 암기가 필요한 기본소에는 개인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딱 이 5가지겠구나 이렇게 딱 유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왜 이렇게 기나요? 슈미트가 제시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 중 다음 보기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건 뭘까요? 자, 동일 유형으로 20년 9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이 문제에는 수많은 내용의 보기 중에 딱 한 줄이 답을 지목합니다. 맥도날드 해피밀을 아시나요? 네, 맥도날드 해피밀은 아시겠습니다만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1987년 디즈니와 협업한 장난감이 들어있는 해피밀이 나왔고 이후에 트랜스포머, 레고, 텔레토비 등에서 함께 장난감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해피밀이라는 저 하나의 어떤 세트 메뉴 저거는 햄버거에 있는 세트 메뉴잖아요.
근데 저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 엄마를 위한 하나의 어떤 메뉴, 세트 메뉴였던 관점이죠. 이러면서 뭐 디즈니와도 했었고 트랜스포머, 레고, 텔레토비 등과 선생님 협업한 장난감이 나와요. 이런 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공동 브랜딩이라고 불러요. 공동 브랜딩. 그래서 저희 리더스 시험에는요, 제가 저걸 동일 유형을 2020년도 거만 체크해 놨습니다만, 저게 18년도 이전에도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18년도 이전에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공동 브랜딩 경험이라고 하면은요, 문제가 출제될 때 항상 예시는 이 맥도날드의 해피밀 시리즈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셔도 이 문제는 향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신, 이해가시죠? 하나의 브랜드가 성공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들마저도 이 회사의 이 어떤 특정한 메뉴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거죠. 공동 브랜딩 경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계속 7장입니다. 7장 문제가 굉장히 많죠.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고객 가치의 특성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이 고객 가치의 특성이라는 거는요, 이건 기본서에서 빼놓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동적성, 주관성, 상황성, 다차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뭐 동적성 해당하겠네요. 주관성 해당하고요. 상황성 들어갑니다. 다차원, 이게 뭔가요? 다라가 맞네요. 거시적 환경, 묵시적 의도는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따지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고객가치 특성 네 가지라고 나오면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하세요. 동적성, 주관성, 상황성, 다차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또 7장 문제. 얘는 솔직히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다음 보기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가격 책정 정책은 뭘까요? 자, 세일한다라는 홍보 포스터가 붙어져 있고요. 이 중에 50에서 10%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고요. 할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 일부 품목 제외. 일부 품목은 제외한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사야 될 물건, 제품 같은 경우는요, 10%에서 50%까지 몇 퍼센트를 깎아준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런 거 붙어 있는 이제 의류 매장을 들어가 보면 어쩜 그렇게 제 안목이 언제부터 좋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쩜 그렇게 고르는 제품마다 의류 제품마다 옷 제품마다 그렇게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라서 세일 제외 품목이고 내년도 신제품이라 세일 제외 품목이고 어쩜 그렇게 그런 모델만 골라내는지 또 신기하게 이렇게 세일에 일정 범위만을 제공해 주고요. 정확히 내가 사야 될 제품에 대한 건 얼마를 깎아주는지 얼마를 세일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일정 범위만 제공하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팽창 가격 전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보셔야 되는 게 동일 유형이 9월 달에 이미 나왔어요. 동일한 걸로. 그런데 10월 달에 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지금 여지껏 그 2022년 6회차 이후의 패턴을 보면 11월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관점. 만약에 11월에 다른 문제로 바뀐다면 아마 바뀌겠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흡수 가격 아니면 침투 가격 이런 걸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영상은 되게 빨랐네요. 왜냐면 전체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7장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건 뭘까요? 자, 이 문제는 이 성과 관리의 기본적 내용,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 이전에 한 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동일 유형 기출문제 좀 보세요. 22년 9월, 22년 8월, 22년 7월, 22년 6월.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6회차 시험부터 내내 반복되는 독특한 기출문제 유형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여기 눈에 보이고 있어요. 6회차부터 7회차, 8회차, 9회차까지
동일 유형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정답도 한번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내내 그 90문제씩 돼 있는 것 같고 정답 외우고 문제 외우고 이 관점으로 봐가지고는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 내내 반복되고 있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5번이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11월 달에도 이게 나올까? 이런 관점으로. 왜? 5번이나 연속으로 출제된 건 저도 2010년도부터 강의를 해왔지만 거의 못 봐요. 이런 문제는. 네, 거의 못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아예. 이런 식의 문제 유형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앞에서 보셨던 팽창 가격 전략도 비슷한 유형 중에 한 가지고요. 자,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얜 워딩을 바꿉니다. 얜 워딩을 바꿉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1번 성과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맞습니다. 2번 관리 수단과 요소에 대한 자율권 확대 맞아요. 3번 과정 측면에 초점을 둔 성과 평가와 관리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성과 평가와 관리라는 걸 할 건데 앞에서 과정 측면에 초점을 둘까요? 성과 평가라는 건 뭔가가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값, 산출된 값을 얘기할 텐데 이게 과정 측면에 초점을 둔 걸까요? 아니죠. 이건 결과 측면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이것만 바꾸고 있어요. 과정 측면, 결과 측면. 4번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 5번 기관 활동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평가. 이것까지 다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의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딩을 바꿀 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1번부터 30번까지 오히려 사용된 워딩의 수는 제일 많은데 전략론 영상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했던 문제들이 10문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영상만으로 충분히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다행이고 저도 감사드릴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네이버 제 카페 매번 보여드리지만 제 카페에 오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문제풀이 솔루션 제공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90문제씩 제공되는 거는요. 기출문제 파일은 제공해드려요. 2022년도 거만 제공해드리고 있고 대신에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럼 그걸 제공을 왜 합니까? 공유를 왜 합니까? 저희 카페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 총 21개 챕터별로 나눠 있는 그 전체적인 기출문제 변화라든가 반복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챕터별로 나눠놨거든요. 그게 이제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인데 저 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기본서의 재학습이 필요 없어요. 네, 문제 기본서를 보셔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다 제공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출제 반복 패턴 언제 출제가 됐고 얼마나 출제가 됐고 이런 것들 거기에 해당 챕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셔도 충분히 학습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단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읽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전제 조건은 이거 하나예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나요? 다 필요 없어요.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제가 밑에 써드린 분석 자료가 다 요약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단 한 번에는 합격해야 됩니다. 제 카페에 오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입니다. 아시겠지만 2022년도 하반기 시험은 극약의 하 수준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총 90문제 중에 80에서 85문제가 모조리 동일 유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내내 확인하신 것처럼요. 이해가시죠? 한 번 정도는 참고해 보실 만한 카페입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은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꾸만 영상에서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요. 그냥 체크해 주십시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